안녕하세요. 요양TV 장혜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핵심 콕콕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번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3번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 4번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5번 개인의 경제적 기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5번 개인의 경제적 기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이것은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1, 2, 3, 4번은 좋은 내용이고요. 맞는 내용입니다만 5번 같은 경우는 경제적 기여가 있다 해서 서비스를 달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2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번 주야간 보호, 2번 기타 재가급여, 3번 단기보호, 4번 시설급여, 5번 방문요양. 정답은요? 2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은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기타 재가급여죠. 기타 재가급여라고 하는 거는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등급을 받으시면은 집에 계실 때 어떤 이제 복지용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일상생활 잘 유지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등급을 받으시게 된 경우라 집에 뭐 침대도 없고 이동 변기도 없고 목욕 의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어르신이 집에 계실 때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용구를 어르신께 연간 160만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 형태를 기타 재가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2번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4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고한다. 5번 서비스 제공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알아서 처치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입니다. 네, 서비스 제공하실 때요.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르신의 상태 변화는 잘 관찰해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까지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혼자 사는 재가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2번 대상자의 병이 다 나으면 만들어준다고 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4번 원칙상 안 되지만 특별히 만들어준다고 한다. 5번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5번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의 업무는 어르신 재가 대상자 혹은 시설 대상자분의 어떤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이지 이거는 좀 특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2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4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할 대상자를 선택한다. 5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입니다. 네, 어르신께 우리 요양보호를 제공할 때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제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에 좀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해주시면 되고 머리를 이제 너무 긴데 조금 자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르신은 급고 나는 머리 자르는 건 너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르시면 안 되는 거죠. 어르신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번 대상자와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는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2번 친근하게 반말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를 내려다보면서 시선을 맞춘다. 4번 추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별도로 계약을 한다. 5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가사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입니다. 어르신과의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는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이것을 꼭 인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못 본 척한 후 조용히 관찰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주고 비밀로 해준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4번 기관에 보고한 후 사례회의에 사용한다. 5번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말한다. 정답은요? 3번이네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지금 시설에 계신데 동료 요양보호사가 우리 어르신께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어요. 이럴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노인 학대에 있어서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기관이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의 재사용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재사용의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2번 소변을 본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번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4번 옳지 않은 일이라 응대하지 않는다. 5번 요양보호사의 사비로 기저귀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 재사용의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입니다. 기저귀 재사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 해롭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박씨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 진료를 늦게까지 했나 봐요.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 그냥 찬밥을 드셔야겠네요. 박씨 할머니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주지.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요?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지금 진료 늦게까지 했는데 식사 시간 지났다고 찬밥을 드리는 거예요. 밥도 차갑게 드리면 안 되고요. 국도 차갑게 드리면 안 됩니다. 네,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안경이 깨져 있다.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오물로 이불이 더럽고 욕창이 있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네, 1번 방임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노인 학대 유형은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어르신 안경도 깨져 있고 더럽고 찢어진 옷 입고 또 더럽고 지금 욕창도 있어요. 내버려 둔 거죠. 어르신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건 고의로 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내버려 뒀다, 방치했다, 그래서 방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힌다.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올린다. 4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전환한다. 5번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올린다. 정답은요?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고, 그리고 무게중심은 낮춰주셔야 됩니다. 네, 둘 다 틀렸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은 낮추고, 네, 맞습니다. 지지면은 넓힌다입니다. 네, 넓어져야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는 거 아니라 몸통 전체를 돌리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 양손으로 들어올 때는 허리를 구부리시면 중심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려서 중심점을 낮아지게 한 상태로 무게중심을 낮은 상태로 하셔야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12번, 제가 요양 보호 서비스 중 대상자가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른 척하고 업무를 계속한다. 2번,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3번,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4번,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한 번은 넘어간다. 5번,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무안을 준다. 정답은요? 2번,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지금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대상자가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단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보고를 해 주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2번 피해 사실을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13번,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관계를 불편해한다. 2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3번,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의미가 없다. 4번,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5번, 배우자와 사별 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 정답은요? 2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입니다. 네, 혼자서 어르신이 이제 혼자서 사는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라고 하죠.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4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의 부종과 기도협착,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찬 공기 노출 시 기도의 과민 반응. 1번 천식, 2번 폐렴, 3번 폐결핵, 4번 폐수종, 5번 만성 기관지염. 정답은요? 1번 천식입니다. 네, 호흡기계 감염병이 어르신들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도가 협착됐다든지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이제 전형적인 이 천식의 증상입니다. 자, 그리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제 천식인 거죠.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이 천식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호흡기계 질환이긴 한데 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천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변비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충분한 수분 섭취, 2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 4번 복부 근육의 힘 강화, 5번 신체 활동 증가. 정답은요?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입니다. 네, 약물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제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제산제라든지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네, 그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변비의 원인이 되는 게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6번, 다음과 같은 전구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일어서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1번 난청, 2번 빈혈, 3번 고혈압, 4번 뇌졸중, 5번 폐렴. 정답은요? 4번 뇌졸중입니다. 네, 이렇게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상황은 이제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됐을 때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우뇌, 좌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이죠.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왼쪽 뇌가 손상이 되면 반대쪽,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 이상해지고 오른쪽 뇌가 손상이 되면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 이상해지면서 언어장애까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편마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면은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소뇌가 손상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제 뇌의 혈관이 이렇게 이제 경동맥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혈관의 어느 부분에 이제 막히거나 이것이 이제 뇌경색이죠. 막히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럼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17번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며 운동 시 악화와 안정 시 호전되는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1번 퇴행성 관절염, 2번 류마티스 관절염, 3번 골연화증, 4번 골다공증, 5번 고관절 골절. 정답은요? 1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뻣뻣해지시고요. 또 더 많이 움직이면 더 아프시고 쉬면은 좀 나으세요. 이런 걸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어르신들의 관절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라고 있습니다. 요 연골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연골이 닳아요. 그래서 이제 관절이 서로 이제 마모가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요. 2번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3번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졌어요.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요. 정답은요?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어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이제 야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고 소변이 나오는데 줄기도 가늘고 또 보고 나도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사지마비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나, 5번 마. 정답은요? 4번 나입니다. 네, 여기 청골 부위, 엉덩이 있는 쪽이 이제 욕창이 가장 잘 생깁니다. 누워 계시는데 물론 다른 곳도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평평한 침대에 누워 계시는, 바로 누워 계시는 제 위를 제 앙화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누워 계실 때는 닿는 면적이 여기 후두부, 견갑골, 팔꿈치, 발 뒤꿈치 이렇게 닿습니다. 다 생길 수는 있지만 특히 청골 부위가 잘 생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이 용이하다. 2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된다. 3번 호흡 근육은 위축되나 근력은 유지된다. 4번 섬모 운동이 증가되어 미세물질을 걸러내지 못한다. 5번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 정답은요? 5번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입니다. 점막이 많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효과적으로 흡입이 안 되는 내용이 호흡기계 특성으로 맞는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1번에는 기관지 내 분비물 증가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용이한 게 아니죠. 호흡이 힘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폐포라고 하는 것이 폐의 실질 조직인데요. 이제 산소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요것을 이제 폐포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었잖아요. 이제 나오면서 응애 하면서 폐호흡이 되는데 그때 이제 폐포가 확 하고 확장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폐호흡을 하게 되는데 폐호흡을 하게 됐다는 이제 증거가 응애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산소가 있고 밖에서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제 산소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하고 교환이 일어나는 이 페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페포는 탱글탱글하면 좋은데요. 연세 드시면 탄력성이 감소돼서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폐활량도 줄어들고 호흡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탄력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호흡기계 질병이 있으신 분은 심호흡을 하세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죠. 자, 3번을 보시면 호흡 근육은 위축되는 거 맞습니다. 근력은요? 네, 감소가 되죠. 자, 4번 보시면 섬모 운동이 증가되나요? 아닙니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섬모 운동은 기관지 내에 있는 이물질들을 뱉어내고자 하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내보내고자 하는 이러한 운동이 섬모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생물이 들어왔네요. 또 분비물이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밖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목에 뭐가 이렇게 끼잖아요. 이게 객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섬모 운동은 감소되고 그래서 미세물질을 걸러내지 못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바른 영양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혈압 치료를 위해 고열량 식사를 한다. 2번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과일, 버섯, 해조류를 먹인다. 4번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유제품과 콩을 제한한다. 5번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금을 빼고 간장,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정답은요? 2번이네요.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비타민 D가 들어가면 칼슘 흡수가 잘 되는 거죠. 비타민 D는 음식으로도 드셔도 되고 약으로 드셔도 되고 주사 맞으셔도 되고 햇빛 좋은 날 밖에 나가시면 피부에서도 합성이 됩니다. 비타민 D가 우울증도 예방하고 또 면역도 많이 키워주는 비타민이면서 또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이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요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의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겠네요. 22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 2번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폐활량을 늘린다. 3번 준비 운동은 적어도 2에서 3분 정도 실시한다. 4번 빠른 동작의 운동으로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한다. 5번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동 중간에 휴식은 생략한다. 정답은요? 1번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죠.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시진 않습니다. 이렇게 저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준비 운동은 한 20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빠른 동작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중간에도 어르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폐활량 줄어들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준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3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4번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5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정답은요?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입니다. 수면을 돕는 방법은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좋으시고요. 일정한 시간에 잠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1번처럼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밤새입니다. 네. 3번 같은 경우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데 이렇게 따뜻한 녹차를 드셨어요. 그러면 이 녹차라고 하는 것에 카페인이 있죠. 그럼 이뇨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니시느라 또 숙면 못 취하시죠. 또 카페인이 각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또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녹차, 홍차, 커피 이거 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따뜻한 녹차가 아니라 따뜻한 우유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요 우유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어르신 잠을 좀 잘 올 수 있게 도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드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텔레비전을 보시면 텔레비전 빠져듭니다. 그래서 안 되죠. 그리고 5번처럼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면 또 각성이 됩니다. 막 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네요.
24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약을 쪼개서 나눠 먹게 한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고 필요시 복용하게 한다. 3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한다. 4번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입니다. 25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의 주기로 옳은 것은 1번 6개월, 2번 1년, 3번 3년, 4번 5년, 5번 10년. 정답은요? 5번 10년입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는 1차 접종은 같이 합니다. DPT 예방접종이죠. 그리고 추가 접종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만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의 겨울철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에는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다. 2번 실외 운동을 삼가고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번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5번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실외 운동을 삼가고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고혈압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겨울철에 뇌졸중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갑자기 추운데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27번 노인의 낙상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은 1번 변기 옆과 욕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 3번 화장실 앞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깔개를 깔아둔다. 4번 계단, 욕실 등을 어둡지 않게 한다. 5번 바닥에 흘린 것은 즉시 닦아준다. 정답은요?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입니다. 지금 낙상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문턱이 있으면 어르신들 걸려 넘어집니다. 걸음걸이가 끄는 듯한 걸음걸이가 되시기 때문에 요게 이제 탁 걸려 넘어지세요. 그래서 문턱은요 아예 없앤다로 보셔야 되고요. 혹시 없앨 수가 없으면 경사로를 만들어준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고 남녀 모두 눈썹은 거칠어진다. 2번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며 눈물량은 증가한다. 3번 수정체의 황화 현상으로 가까운 곳의 물체에 초점을 못 맞춘다. 4번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5번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 정답은요? 4번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가 맞습니다. 네,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죠. 남녀 모두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 어르신만 거칠어지시고요. 또 2번에 보시면 결막은 얇아집니다. 맞습니다. 누렇게 변하고 눈물량이 감소하네요.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같은 경우 수정체의 황화 현상은 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구를 옆에서 봤을 때 맨 앞부분이 이제 이렇게 속눈썹이 있죠. 앞부분의 바깥쪽 이 부분을 결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다 이제 이쪽을 결막이라 하고, 그 다음에 결막 바로 뒤쪽에 있는 것이 각막입니다. 그리고 각막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것인데, 수정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정체는 굴절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물을 보게 되면 여기 수정체에서 이제 두께를 조절해서 요게 이렇게 황반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의 황화 현상으로 이렇게 원래는 투명하잖아요. 근데 황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노랗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황화 현상. 그러면 가까운 곳에 물체에 초점을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건 노안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색깔 구별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파란색, 보라색, 남색 이런 구별을 못 하시는 게 수정체 황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보시면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빛이 많이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이렇게 이제 안에 동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공이 이제 눈동자가 있는데 동공이 여기에 이제 밝은 빛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동공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가면은 커지죠. 이런 것이 이제 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동공의 지름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고 나가고 빛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지름이 줄어들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빛이 많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밝은 것을 좋아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치매 단계별 특징 및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초기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 2번 초기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고 남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 3번 중기 도움 없이는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수준 4번 중기 요리, 빨래, 청소 등 하던 일의 수행 기능이 저하된다. 5번 말기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 정답은요. 4번 중기 요리, 빨래, 청소 등 하던 일의 수행 기능이 저하된다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왜 틀렸냐고요? 이게 초기 때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여기 요리, 빨래, 청소 이것을 못하는 것은 초기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으로 옳은 것은 1번 새우튀김, 달걀 흰자, 야채찜 2번 현미밥, 시금치 나물 3번 흰밥, 청국장 4번 버섯무침, 베이컨 5번 잡곡밥, 고등어, 자반구이 정답은요? 2번 현미밥, 시금치 나물입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잡곡 드셔야 되고요. 지금 섬유질 많은 식품 그 다음에 기름기 없는 식품들 이렇게 드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짜지 않은 거. 저염식단, 그 다음에 저칼로리, 저지방 이런 것들이 어르신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튀기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드셔야 되겠죠. 새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콜레스테롤 많고요. 청국장은 또 너무 짜죠. 그래서 안 되고 흰밥 같은 경우는 너무 섬유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버섯무침은 괜찮습니다만 베이컨 너무 기름지고 소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어 자반구이도 너무 짜네요. 그래서 틀린 것이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풍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2번 작은 물집이 몸의 양쪽으로 퍼져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3번 신경통이 1에서 2주 정도 후에 사라진다. 4번 대상포진 백신의 투여로 세포성 면역을 증강한다. 5번 치료는 항생제, 항염증제, 진통제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의 투여로 세포성 면역을 증강한다입니다. 대상포진인 경우 예방접종이 있어요. 대상포진 백신 맞으시면 되고 요거는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풍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아니고 수두입니다. 이거 헷갈리셨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작은 물집이 몸의 양쪽으로가 아니라 보통 한쪽으로 퍼져서 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경통은 수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치료제로서 항생제가 아니라 이건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써주셔야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에 오래된 빵이 있다. 2번 한참을 산책하였다. 3번 며칠 만에 용변을 시원하게 보았다. 4번 10시에 사과 1개를 드셨다. 5번 청소하는 데 오래 걸렸다. 정답은요? 4번 10시에 사과 1개를 드셨다. 관찰한 내용 기록하는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잘 해주셨네요.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확한 기록 및 신속한 보고를 위해서는 구두보고한다.
2번 상황이 급박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는 서면 보고한다. 3번 예기치 못한 사고 시 가급적 해결 후 보고한다. 4번 업무 중 느낀 점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한다. 5번 전산망 보고는 구두 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요? 5번 전산망 보고는 구두 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네, 요양보호사님 업무 보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구두 보고는 이렇게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일단 구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는 서면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내용이 바뀐 내용이고 3번 같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일단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고한 다음에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처럼 이렇게 느낀 점을 기록하시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 되겠네요. 객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34번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해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유형은 1번 망상, 2번 배회, 3번 건망증, 4번 수면장애, 5번 반복적 행동. 정답은요? 2번 배회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돌아다녀요. 배회하는 거죠. 네, 우리도 가끔 배회를 하죠.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불안 증상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2번 대상자는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한다. 3번 무호흡과 깊은 느린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4번 신장을 통한 수분의 순환 감소로 소변량이 줄어든다. 5번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대상자는 정서적으로 고립되길 원한다. 정답은요? 4번 신장을 통한 수분의 순환 감소로 소변량이 줄어든다입니다. 1번 보시면 불안 증상은 증가하고요. 반복적인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마를 부드럽게 이제 문질러 주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하시면 되고요. 수면 시간은 늘어나시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 대상자는 음식이나 수분을 잘 드시지 못하게 됩니다. 간혹 일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드실 수 있지만 이게 임박한 대상자 대부분은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를 못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이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이 전형적인 이제 임종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입니다.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다가 이제 호흡이 없어졌다가 막 이렇게 가쁘게 몰아쉬었다가 그래서 느린이 아니라 빠른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같은 경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대상자는요. 정서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립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 주시면 되겠네요. 36번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간 중심 돌봄이란 사람보다 질병을 중심으로 돌보아야 한다. 2번 대상자가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이불을 들쳐 확인한다. 3번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강제로 시킨다. 4번 소변줄이나 콧줄을 잡아 뽑는 경우 억제들을 한다. 5번 노인은 어깨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 노인은 어깨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37번 노인의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2번 목욕 후 물기는 그대로 둔다. 3번 실내 습도는 30에서 40%를 유지한다. 4번 수시로 때를 문질러 닦는다. 5번 순한 비누와 보습제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건조하신데 순한 비누와 보습제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1번처럼 이렇게 뜨거운 물 나오면 어르신 이제 화상도 입으실 수 있고 또 건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서 닦아주시는 게 맞겠고요. 또 3번처럼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또 때를 문지르시면 또 안 되세요. 건조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순환비누 보습제 사용하시는 거는 좋고, 물기 닦아주시고 나서 다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3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 2번 방광염, 3번 전립선염, 4번 신부전증, 5번 기관지염. 정답은요? 네, 4번 신부전증입니다. 어르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콩팥 있죠? 우리 몸에 신장, 콩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신부전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물기를 제대로 수분을 배출을 못 해주기 때문에 수분을 좀 제한하는 경우고요. 또 간경화, 지금 간이 지금 굳어가시는 거죠. 신부전증은 심장 기능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를 신부전이라고 하죠. 또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에 딸려 있는 부속되어 있는 신장이다. 그래서 호르몬들 만들어주는 부신, 피질 호르몬, 수질 호르몬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기관이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일 때도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수분이 제대로 배출을 할 수가 없어서 부종이 있습니다. 또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도 우리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를 담당하는데 이 물조차도 이 배출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부종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 알아두셔야 이제 시험에 대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39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2번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한다. 3번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준다. 4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킨다. 5번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어르신 식사하실 때 침상머리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조금 사례가 덜 걸립니다. 누워서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체를 높이시는 게 훨씬 더 사례가 안 걸리겠죠. 이 사례라고 하는 거는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야 하는데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죠. 우리가 흔히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이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1, 2, 3,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3번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4번 영양 보충을 위해 진한 농축액을 제공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주머니를 높여준다. 정답은요?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입니다. 경관영양 하시는 분들은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액이 위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의식이 없는 분이나 연하곤란이 심하신 분들에게 이 경관영양을 하게 되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식사만 드리고 가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들으실 수 있으니 들으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드리겠습니다. 또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 2번처럼 이렇게 청색증이 나타나면요 아예 중단을 해버리셔야 되고요. 3번 같이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주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알코올 솜은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또 4번처럼 너무 이렇게 진한 농축액을 제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안 되겠고요. 역류하면 또 영양주머니를 높여준다가 아니고 이제 잠그고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장에서 받아들이질 못하고 거꾸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역류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일단 잠그고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보고를 해주셔야 조치를 취하겠네요. 41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복용해도 괜찮다. 2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먹는다. 3번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한다.
4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삼키기 힘든 알약은 뜨거운 물에 녹여서 먹인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풀어도 맞겠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죠. 42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2번 약을 투여한 후 귀지를 제거한다. 3번 점적 후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번 이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5번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점적 후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네, 귀 입구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여기 앞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여기를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5분 동안 누워있게 해야 귀에 잘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후 하방 아니고 후 상방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이 방향이 후 상방이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이래야 안으로 잘 흡수가 된다. 귀 안으로 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2번처럼 이렇게 귀지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약물을 점적하기 전에 귀의 입구, 귓바퀴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구 이쪽은 이 용액을 소독 용액으로 살짝 닦아주시면 깨끗하겠고요. 3번처럼 점적 후에 작은 솜을 이렇게 하루 동안 끼워 놓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끼워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같이 이도라고 하는 거는 귀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기를 이도라고 합니다. 중앙에다 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측면에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도 측면을 따라 흘러내려가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2번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준다. 3번 배변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번 배설 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준다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어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화장실까지 못 가는 경우 침상 옆에다가 변기를 두고서 일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야간에 낙상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밤에 화장실까지 가시기에 좀 낙상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침상 옆에 두고서 일을 보시는 걸 이동변기라고 하는데요. 이동변기는 일단 침상 옆에다 놓고서 화장실이 지금 내 침대 옆으로 와 있는 거라서 옷을 벗고 신체 일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의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셔야 돼서 스크린 설치해 주시는 건 너무 잘해 주셨고 1번처럼 이동변기 하루에 한 번 세척하면 냄새 나죠. 네, 매번 닦아주시고요. 또 환기하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데 배변 중이 아니라 배변 후가 되겠고 자, 4번 같은 경우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면 낙상하세요. 균형 못 잡으시니까 닿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너무 조용하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네, 너무 조용하면 일 보실 때 편하게 일을 보실 수가 없어서 조금 TV를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좀 편하게 일을 보실 수가 있어서 조용히 해준다라고 하시는 내용은 또 배설하실 때만큼은 또 틀린 내용입니다. 주무실 때나 식사하실 땐 조용히 하지만 배설할 때만큼은 조금 시끌시끌하게 해놓습니다. 44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내린 후 덮개를 덮는다. 2번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3번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번 물로 회음부 주위를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재운다. 5번 둔부 주변을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은 안쪽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리면 지금 어르신 배설물을 내가 주무르게 생겼어서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이니까 3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45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비운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 3번 유치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4번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도뇨관을 빼준다. 5번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을 경우 하복부를 눌러준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은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 못할 때 관을 통해서 24시간 소변을 배출하는 것을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데요.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고여지는 소변을 받는 주머니죠. 그래서 방광보다 높게 놓으시면 역류되기 때문에 감염소인이 높아집니다. 방광의 위치보다 반드시 낮게 두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46번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많은 양의 치약을 칫솔모 위에 눌러 짠다. 2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4번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5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가 정답이네요. 자, 칫솔질 하실 때는 많은 양의 치약을 칫솔 위에 눌러 짜시면 치아에 제대로 닦이지 않고 다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약은 이렇게 칫솔모에 잘 안으로 스며들도록 해서 짜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2번처럼 칫솔을 치아에 대고 닦는 각도는 45도가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않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맞고요. 혈액 응고장애라고 하는 거는 응고가 안 되시는 분들이네요. 응고장애가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는 응고가 안 되니까 출혈 소인이 있구나. 그러면 치실을 사용하면 출혈이 더 많이 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7번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1번 세게 당겨 빗질한다. 2번 찬빗으로 빗어 머리카락을 펴준다. 3번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 쪽으로 올려 빗는다. 4번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다. 5번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빗긴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머리카락 엉킨 경우는 이렇게 물을 적셔주시고 이렇게 약간 얼기설기한 빗 있죠. 조금 이 간격이 좀 큰 것으로 빗겨주시면 되죠. 세게 잡아당기면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안 되죠. 네, 2번 보세요. 찬빗은 머릿니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죠? 자, 3번 같은 경우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가 아니라 두피에서 끝 쪽으로 해주셔야 되죠. 자, 4번도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동의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물어봐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시는 거지. 네, 가족의 동의가 아니고 먼저 우선되는 것은 대상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머리카락이 너무 심하게 엉킨 경우에 잘라도 될까요? 해서 허락해 주시면 자르시면 되겠죠. 48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온도를 30에서 40도씨로 맞춘다. 2번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는다. 3번 욕조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근다. 4번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5번 통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요? 네, 4번 욕조 턱 높이와 목욕 의자 높이를 같게 해주시면 좀 낙상 예방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어르신 이제 통목욕 하실 때는 여기 목욕 의자 이렇게 사진에 있는 이 목욕 의자가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목욕하실 때 여기 앉아서 목욕을 하시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옆쪽에는 팔걸이가 있습니다. 또 등받이가 있고요. 이렇게 다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위해서는 또 아래쪽에 발받침이 이렇게 네 군데가 다
이제 바닥에 닿게끔 되어 있어야 되고, 어르신이 앉았을 때 좀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으려면은 목욕 의자가 좀 견고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일단은 통목욕 하실 때는 여기 의자에 앉혀놓고 발끝에다 물을 묻혀서 다리하고 팔하고 몸통, 회음부까지 헹구고 나서 이제 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에 들어갈 때는 이제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옵니다. 통목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통목욕 하실 때는 이제 몸을 다 노출하시는 거기 때문에 욕실의 온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40도 내외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장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 그래서 발부터 먼저 닦아주시는 거고, 이렇게 닦고 나면 욕조에 들어가셔서요. 5분 내외로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30분 이렇게 계시면 어르신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통목욕은 힘드니까 뭐 전적으로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 나면 아니죠.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고요. 통목욕이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의자에 다시 앉혀서 머리를 감기시고 그리고 나서 세심하게 이제 우리 어르신 몸을 다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여기서 물기를 닦으신 다음에 이제 피부 유연제,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옷을 입혀주시면 되겠죠. 목욕이 끝나고 나면은 어르신이 이제 약간 피로감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어르신이 이제 어지러운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요. 약간의 수분을 좀 공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라든지 차 이런 거를 드시면은 수분이 보충이 되니까 어르신이 목욕하시고 나도 그리 피로감을 호소하시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목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수액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벗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주머니, 3번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4번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왼쪽 팔, 5번 수액 주머니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은요? 1번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네. 옷을 그냥 입고 벗는 것은 사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왼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기 지금 왼쪽이 여기가 지금 왼쪽 팔입니다.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수액을 맞고 계시는 상태죠. 자, 왼쪽 편마비면 지금 벗길 때니까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입니다. 자, 그럼 건강한 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팔이 되겠죠. 오른쪽 팔을 벗고 그 다음에 이 수액 주머니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수액 주머니가 되고 마지막 왼쪽 팔이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 일단 입마 벗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수액이 나왔다 그러면 아주 쉬운 방법은요. 수액 주머니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벗을 때나 입을 때나 다 수액 주머니가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어려우면 수액 주머니 가운데 있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니까 네, 고르시기가 쉽겠죠. 50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2번 장시간 와상 상태 시 욕창을 예방한다. 3번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4번 폐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5번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정답은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내용은 침대 위에서 이거를 많이 하시면 이제 이동하실 때 좌우로 혹은 보행할 때
도움이 되고 또 간이변기를 여기 넣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기저귀도 가릴 때도 도움되고 그래서 다른 내용이 사실 2번, 4번, 5번이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1번이 가장 이 운동을 하는 이유로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골라주신 내용이라 1번으로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1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혼자서 하실 수가 있고요. 3번 보시면 대상자에게 이제 여기 침대 난간을 잡으라 하고 그리고 무릎을 세워서 발이 이렇게 침대 침상면을 이렇게 지지하도록 하신 다음에 우리는 한쪽에 이렇게 침상면을 잡고 한쪽은 대퇴 아래쪽을 잡아서 어르신하고 협조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52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엉덩이, 어깨, 얼굴의 순서로 돌려 눕힌다. 2번 요양보사는 돌려 눕히려는 반대쪽에 선다. 3번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돌린다. 4번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팔과 무릎을 잡고 돌려 눕힌다. 5번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혀주시면 되죠. 이렇게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은 이제 측위라고 하죠. 옆으로 돌려 누운 자세를 측위라 하고 돌려 누우실 때는 얼굴부터 어깨, 엉덩이 이렇게 순으로 이 시선이 먼저 가고 어깨가 가고 엉덩이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가. 자, 그리고 우리 요양보사님의 위치는 돌려 눕히려는 방향에 서시면 됩니다. 양쪽 어깨가 아니죠. 네, 엉덩이하고 어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4번처럼 앞쪽에서 팔과 무릎이 아니고 팔과 무릎을 잡아당기시면은 이제 몸통이 잘 못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 같은 경우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탈구될 수 있어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5번이 정답입니다.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오른쪽 편마비니까 우리는 항상 마비된 쪽이 어느 쪽인가요? 이것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이 편마비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마비된 쪽은 지지해준다 이 내용을 시험 볼 때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지, 마비된 쪽은 내가 뭔가 지탱을 해준다,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오른쪽 편마비시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어르신의 이 오른쪽이 편마비가 있어서 우리 요양보사님 다리로 잘 지지해 주셨고 그리고 앞에서 지지할 때는 양쪽 허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은 이제 지지해주는 방향이 잘못됐고요. 3번은 잡아주시는 곳이 허리인데 틀렸네요. 4번 같은 경우도 측면에서 잡아주시는 경우인데 여기 허리 잡아주셔야 되고 여기도 대퇴를 지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릎으로 갔죠. 5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편마비인데 지금 이분이 지금 왼쪽에 건강한 쪽이잖아요. 건강한 쪽에서 이렇게 부축해 주신 거라 방향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제 틀린 게 한두 가지씩 있으니까 네, 정답을 잘 골라주셔야 되겠죠. 54번 대상자의 아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등의 근육 긴장으로 통증 발생, 등, 어깨, 엉덩이 욕창 발생. 1번 엎드린 자세, 2번 서 있는 자세, 3번 앉은 자세, 4번 바로 누운 자세, 5번 옆으로 누운 자세. 정답은요? 네, 1번 엎드린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등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냥 엉덩이에 욕창만 있다 그러면은 요 옆으로 누운 자세가 맞겠는데 지금 등의 근육이 긴장됐기 때문에 엎드려야
등이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 문 정면으로 놓는다.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3번 마비측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해준다. 5번 요양보호사가 동승하는 경우 대상자의 뒤에 앉는다. 정답은요?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입니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갑니다. 그러면 휠체어는 자동차의 뒷문 측면에 바짝 붙이거나 비스듬히 놓으시고 그리고 건강한 손으로 안에 있는 팔걸이를 잡으면서 동시에 엉덩이를 이렇게 자동차 시트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쪽씩 다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지지해 주시는 경우는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이 아니라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동승할 땐 반드시 대상자의 옆에서 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5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2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3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4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5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정답은요? 3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입니다. 네. 지팡이가 나오면 일단은 지팡이가 먼저 나오는 걸 골라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발이 먼저 나오면 땡 하셔서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죠. 여기도. 그러면 내려갈 때냐 올라갈 때냐 이걸 구분해 주시는데 보통은 지팡이를 짚고 가실 때는 평지 내지는 내려갈 때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평지 같은 경우는 지팡이 보행하실 때는 지팡이는 건강한 쪽에 잡아주셔야 되죠. 그래 안 놓치죠. 지팡이 가고 마비된 쪽 가고 건강한 쪽 가요. 이게 평지하고 내려갈 때 보행이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같이 묶어놨습니다. 평지나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 쪽 건강한 쪽. 그래서 보통 이제 지마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올라갈 때만큼은 순서가 틀려지는데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가고 건강한 쪽이 갑니다. 그래야 마비된 쪽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건강한 쪽, 올라갈 때만큼은 건강한 쪽이 먼저 간다. 지팡이가 나오면 지팡이가 먼저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7번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한다. 2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 3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린다. 4번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5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정답은요? 5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입니다. 네, 카테터가 뭔가요? 그러면 여기 위에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생겨져 있는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흡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가 기관지에 있을 때 이걸 잘 못 빼주시잖아요. 기침을 못 하시고 하면. 그래서 이제 기관지에 분비물이 많을 때 의료인이 이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기계에다가 연결을 해서 쭉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것을 흡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을 카테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경우는 다 잠기게 하고 15분 이상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 카테터는 이제 교환을 하실 때는 매번 사용하실 때마다 교환해 주셔야 되고요.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요 안에 이제 그 객담이나 이제 노폐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물에다 담궈 놓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어 주시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방법이 물에 담궈 놨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예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햇볕에다 말리시면 이게 고무라서 갈라집니다. 소독하고 나서 그늘에다가 말려주셔야 되고 소독한 컵은 이제 물기를 쫙 버리고 나면 냄비에 있는 물을 쭉 따라 버리고 나면 이 열기가 있어서 그걸로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닦진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정답 5번이에요.
58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는다. 2번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번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는 삶아서 판다. 4번 기름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다. 5번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 넣어서 삶는다. 정답은요? 1번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는다. 맞습니다. 1번이네요. 피 묻은 옷은, 이게 피 묻은 것은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이때는 뜨거운 물로 세탁해 버리시면 그대로 응고가 돼서 먼저 찬물로 합니다.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커피 얼룩 같은 경우는 식초하고 주방세제 1대1로 해서 커피 얼룩을 빼주시면 되고요. 기름 얼룩은 이제 주방용 세제가 상당히 잘 빠집니다. 그렇게 주방용 세제 해주시고 5번 같이 이제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지 않고요. 다 부글부글 다 끓어 넘칩니다. 그래서 반쯤 잠길 정도로 비눗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59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대화로 옳은 것은 대상자. 전에 요양보호사는 일 그만두었어요. 그분이 일을 참 잘했었는데. 요양보호사. 1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2번 전에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3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4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서로 적응하면 나아질 거예요. 5번 일 그만둔 사람을 왜 찾으세요? 섭섭하네요. 정답은요? 2번 전에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지금 이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공감적 대화를 하기가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르신이 아유 전에 요양보호사 잘했는데 얼마나 참 이제 이렇게 표현 안 해주셔도 좋으련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님 마음을 가다듬고 아우 전에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이제 공감적 대화는 어르신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나도 같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게 공감적 대화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서는 나전달법을 하시면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기분이 안 좋네요. 이렇게 하면 나전달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감적 대화이기 때문에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60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3번 친해지면 가끔 반말을 한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입니다.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의 감정을 우리가 좀 잘 읽어주셔야 되겠죠? 2번이 정답이네요. 61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2번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의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보청기의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번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정답은요? 4번 보청기의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고막도 두꺼워지고 그리고 청각 세포들도 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들리시는 걸 난청이라 하고요. 주로 이제 남자분에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남성분이 이제 이 빈도수가 더 높고 특히나 고음에서의 난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하실 땐 어떻게 하나요? 밝은 곳에서 해야 잘 보이겠죠. 잘 안 들리니까 얼굴에도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신체 접촉 같은 경우는 뭐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해주셔도 좋고 또 접촉을 적절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 지금 안 들리시기 때문에 어르신 어깨에 살짝 이렇게 접촉을 해주시면 어르신이 누가 나를 만졌네 하면서 쳐다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접촉은 적절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3번처럼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뒤에서 옆에서 하는 대화는 없습니다. 다 모두 정면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정면에서 저음으로 혹은 중음도 괜찮습니다. 고음만 아니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정보 제공 시간은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2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손짓, 몸짓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언어장애 대상자,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4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잘 판단을 못하시기 때문에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이나 손짓, 몸짓도 이용해 주시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원할 때마다 제공한다. 2번 색깔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3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에 놓아둔다. 4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 5번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내어놓는다. 정답은요? 4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네, 치매 대상자는 음식의 온도를 우리 대상자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님께서 미리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64번 식욕부진으로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식전에 탄산음료를 제공한다. 3번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4번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젓갈 등 염장식품을 자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지금 식욕부진으로 영양결핍이 우려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걸쭉하게 해드려야 치매 대상자는 씹는 거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걸쭉하게 하면 삼키실 수가 있죠. 이때 열량이 높은 액체 음식을 제공해야 영양결핍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65번 초기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번 활동이 많은 낮 시간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3번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아 변을 보게 한다. 4번 취침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5번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지금 배설하실 때 이제 치매가 이제 초기, 중기, 말기가 있죠. 초기 치매는 보통 이제 혼자서 지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이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실 수가 있어서요. 화장실 가다가 낙상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침당 옆에 놓고 이동식 변기에다 이를 보시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이 5번이네요. 66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번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5번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입니다. 어렵지 않았네요. 67번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 입기를 거부하면 입히지 않는다. 2번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접 입혀준다. 3번 색상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4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혼자 입게 둔다. 5번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순서대로 놓아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어르신 이제 치매 있으시면 논리적이시지 못하기 때문에 속옷부터 차례대로 놓아주시면 속옷부터 입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놓으시면 이제 바깥에
속옷을 입게 되시는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8번 주간보호 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갈 수 있는지 반복 질문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그만 물어보라고 한다. 2번 집에 갈 때쯤 알려준다고 한다. 3번 집에 아무도 없다고 반복하여 대답한다. 4번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니 대답하지 않는다. 5번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정답은요? 5번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입니다. 주의를 환기시켜준다는 말은요. 이 대상자가 언제 갈 수 있느냐 반복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준다. 이 내용이 이제 주의를 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활동, 애완견을 돌본다든지 또는 화초를 가꾼다든지 그런 것들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해주시면서 여기 관심을 다른 데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이 5번이네요. 69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은 직후 배가 고프다며 밥을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방금 드셨잖아요. 2번 어르신 많이 먹으면 살쪄요. 3번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4번 어르신 배 좀 만져보세요. 볼록하잖아요. 5번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식사 부족하셨어요? 아유,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르신이 배고프다고 자꾸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요. 치매 초기 때 보통은 단기 기억 장애가 나타납니다. 드시고도 드신 것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어르신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선물로 받은 지갑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지갑을 찾아본다. 2번 방에 다녀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번 지갑이 없어진 것이 사실인지 물어본다. 5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설득한다. 정답은요? 1번 함께 지갑을 찾아본다입니다. 네, 지갑을 이제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거죠. 이거 의심망상입니다. 의심망상은 주로 나를 돌보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 물건 훔쳐갔다 혹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망상이죠. 이것이 이제 의심망상, 도둑망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디다 둔지 또 기억을 못해서 그러실 수 있거든요. 주로 초기 치매 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만큼은 어르신 함께 찾아볼까요? 하면서 대상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71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고함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2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5번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다. 정답은요? 4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막 흥분해서 고함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는 일단은 좀 잠잠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극을 주지 말고 쉬게 하시면 되고요. 왜 그러는지 어르신도 잘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난폭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런 행동을 보이시면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4번 낮 시간에 충분히 쉬도록 한다. 5번 해보지 않은 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든지 자해하든지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이런 다양한 이제 어르신의 어떤 이제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석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때만큼은 어르신과 반드시 이렇게 함께 있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1번처럼 혼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명을 어둡게 하면
해질녘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더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게 해주셔야 되고 4번처럼 낮에 너무 충분히 쉬면 밤에 잠 못 자면서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활동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일거리라고 하면은 새로운 일거리나 복잡한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이제 종이접기라든지 이렇게 어르신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옷 벗기, 성기 노출 등의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들과 분리하여 다른 방에 격리한다. 2번 위아래가 붙어 있는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3번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는 경우 행동 교정은 도움이 안 된다. 4번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5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설득한다. 정답은요? 네, 4번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난 경우에 간식을 이제 못 드실 것 같다. 이게 벌이죠. 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칭찬도 해주시고 또 적절한 상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74번 혼자서 요리를 할 수 없는 치매 대상자가 된장국을 끓이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끓일까요? 2번 요리가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3번 제가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4번 그럼 끓여보세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5번 위험해서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정답은요? 1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끓일까요? 네, 너무 잘해주셨네요. 2번 지금 보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건 이제 부정이죠.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좋죠. 지금 5번도 위험해서 안 돼요. 가만 계세요. 이것도 부정적인 표현이고 3번처럼 뭐 제가 해드릴 테니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죠. 자, 그렇다고 어르신에게 아유 한번 끓여보세요. 한번 맛이나 한번 볼게요. 네, 이런 거는 또 더더군다나 혼자 끓이시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75번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대화 시 신체 접촉을 피한다.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번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5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입니다. 치매 말기에는 이제 말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을 무언증이라고 하죠. 뇌에서 뭔가 내가 생각해서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저하가 됩니다. 대화를 하는, 말씀하는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면 말씀 안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들으실 수 있다. 들으실 수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식사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우 어르신 얼굴을 씻겨드렸더니 새신랑 같아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이제 들으실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76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암 말기 환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아들 결혼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요? 3번 타협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는 큐블러로스의 5단계. 처음에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분노.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타협인데요.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이제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타협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울해지죠. 말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수용 단계는 이제 나는 이제 지쳤어 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적응 단계는 이제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77번 시설 내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에게 알린 후 응급처치한다. 2번 시설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기다린다.
3번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한다. 4번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응급처치한다. 5번 요양보사 혼자서 끝까지 응급처치한다. 정답은요? 4번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응급처치한다입니다. 이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고 조금 덜 위급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긴급을 요하는 순, 지금 숨 넘어가는 분들이 있죠. 호흡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위태롭죠. 살짝 넘어져서 이 무릎이 까지신 분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응급처치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진 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콘센트에서 떼어낸다. 2번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 3번 대상자에게 찬물을 먹인다. 4번 젖은 손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5번 옷이 달라붙어 있으면 떼어준다. 정답은요? 2번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입니다.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는 전기 사고거든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구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고 장소에 전원을 차단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구조를 해야 되겠네요. 정답 2번이네요. 79번 대상자가 복도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이 괜찮은지 움직여본다. 2번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대어준다. 3번 통증이 없는 경우 온찜질을 해준다. 4번 대상자가 추워하는 경우라도 담요를 덮어주지 않는다. 5번 부러진 손목뼈는 직접 압박한다. 정답은요? 2번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대어준다입니다. 네, 너무 잘해주셨죠? 네, 골절이 의심될 때는 우리가 응급처치로서 부목을 대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이건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부목 대어주시는 거는 다른 관장이나 아니면 흡인이나 어떤 이제 비위관 같은 그런 거하고는 다르구나. 부목은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거구나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번 심장 충격 실시 후 30대 1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 5번 전극 패드를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인다. 정답은요?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은 어떤 단계든지 지체 없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분석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장 박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심정지 상태인지 정확히 이 기계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중입니다.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정확히 심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처럼 호흡이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흡도 없고 의식도 없어야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합니다. 자, 2번처럼 심장 충격 실시 후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비율이 틀려서요. 예, 30대 1 아니고 30대 2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인공호흡 하는 것이 아니라 누르기 전에는 충전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공호흡이 아니라 가슴 압박을 이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하고 계시다가 이제 충전이 딱 되면 그때 이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서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전극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고요. 방향이 틀렸죠.
그 다음에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네, 방향이 두 가지가 틀려서.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장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